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파리가 추워졌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 말을 하자마자 너무 민망하게도 그 주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해도 잘 뜨고 너무 포근한 거예요, 날씨가.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야외 뜨기도 하고 하루는 집에 있다가 오후에 날씨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발코니 나가서 뜨게 하고 그랬어요. 햇볕도 받고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파리가 1월에는 12월보다 해가 잘 뜨기는 해요. 근데 춥기는 1월이 더 추웠던 것 같거든요. 원래 파리가 눈이 많이 오진 않는데 그래도 1월에는 가끔 뭐 눈도 내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 겨울은 진짜 많이 안 추운 것 같아요. 한방눈 보고 싶은데 올해는 글쎄요, 눈이 내릴지 모르겠네요. 눈을 못 봐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요즘 뜨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안도 사고 실도 사고 막 그랬어요. 네, 아직 배송이 안 돼서 기다리는 중인데 아마 오늘 이따가 실 택배 하나가 도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은 이제 작년에 떴던 뿌띠니트의 노비스 가디건이에요. 이거 정말 오랜만에 꺼내서 입는 거예요. 제가 작년 봄에 떠서 그때 한 몇 번 입고 그리고 얼마 전에 처음 꺼내서 다시 입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랜만에 입어서 그런지 그때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레글런 부분이 너무 늘어졌다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레글런 부분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소매도 되게 길고 편물도 축 처지는 느낌이었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이상했었던 게 지금은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이제 다만 소매 고무단이 그때도 좀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불편하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거 빼고는 다른 데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편물이 정말 얇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따뜻해요. 이 손뜨개 옷들이 진짜 따뜻한가 봐요. 아까 이거 입고 있다가 이제 잠깐 다른 일 할 때 벗었거든요. 근데 서늘한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 끝나자마자 또 바로 입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햇빛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뜨게 하고 있는데 이제 밖에 발코니에 햇빛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발코니에서 뜨개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원피스에 이 노비스 가디건 하나를 입고 발코니 나가가지고 뜨개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그렇게 햇살을 다 받고 있으니까 잠이 솔솔 올 것 같은 기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비스 가디건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F5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완성한 옷부터 보여드릴게요. 짠! 아이 가디건을 완성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접어져 있는데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캐스트온 했다고도 안 했는데 지금 완성작이 나왔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실을 샀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실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가디건 캐스트온을 했습니다. 이 가디건은 김뜨개님의 그 비카라 가디건 아이 버전을 뜬 건데요. 보시다시피 원작이랑 카라 디자인이 좀 다르죠. 이렇게 카라 부분을 제가 변형을 좀 했어요. 원작은 이 카라 끝부분이 라운드가 아니고 직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카라에 러플도 약간 좀 레이스 무늬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러플 끝부분의 색도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러플까지 다 같은 색으로 뜨고 그리고 러플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카라 앞부분은 라운드로
변형을 했어요. 원래는 이 변형한 디자인을 제 옷으로 만들고 싶었었어요. 근데 비카라 가디건이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디자인이. 근데 만약에 그때 바로 그 가디건을 떴더라면 아마 디자인 그대로 떴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해도 바뀌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럼 이 러플 부분의 색을 바디색이랑 같게 떠야겠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되게 여성스러운 가디건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자주 입지는 않지만 기분 내고 싶을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럼 이 러플을 좀 더 여성스럽게 바꾸면 낫겠다 해서 나중에 내 옷을 뜨게 되면 이렇게 떠야겠다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이 버전도 있으니까 아이 가디건도 떠주고 싶은데 또 커플로 입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디자인을 먼저 아이 옷에 시범적으로 떠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변형된 비카라 가디건 아이 버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그럼 천천히 이 옷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사용한 실은 이 까마로즈 실이고요. 메리노울 70% 그리고 면 30%로 되어 있는 오가닉 실이에요. 비카라 가디건 원작은 5mm 바늘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거 두 줄 잡고 뜨면 되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두꺼운 옷을 입으면 이제 그 겉에 겉옷을 입기도 좀 불편해하고 그리고 실내에서 놀 때도 좀 답답해하고 조금 놀다 보면 뭐 벗고 싶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 한 줄로 잡고 3.5mm 바늘로 떴어요. 얘가 2.5mm에서 3.5mm 바늘로 뜰 수 있는 실이거든요. 그래서 3.5mm 바늘로 떴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러플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싶다 보니까 이게 5mm 바늘이면 러플이 너무 굵어질 것 같고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얇게 뜬 것도 있어요. 얇은 바늘로. 그리고 제가 원작이랑 다른 바늘로 뜨다 보니까 이게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 코스부터 레글러는 또 어디까지 늘려야 되는지 뭐 소매 계산도 해야 하고 이제 그래야 하거든요. 근데 김뜨개님 영상들 이제 보면 계산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 참고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생각한 대로 잘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제일 잘 맞는 옷을 옆에다 두고 계속 비교해 가면서 했어요. 네, 지난번에 자라에서 산 그 카라 스웨터, 그게 지금 좀 넉넉하게 잘 맞거든요. 그 옷에 계속 대보면서 떴어요. 그 옷도 카라가 있으니까 비교해 보는 게 더 쉽더라고요. 소매 고무단만 빼고, 그리고 다른 곳은 다 만들고, 카라를 먼저 떴어요. 네, 카라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근데 제가 라운드 카라를 처음 해보는 거라 이거를 여러 번 풀었어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이 보시면 이게 라운드로 만드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뜨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막 그렇게 한 단 한 단 보면서 떴던 거라 제대로 맞는 방법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라운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서 제 스스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 거도 만들어야 하니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 라운드 부분을. 그래서 라운드 부분 이제 뜰 때 한 단 한 단 패드에다가 적으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적어 놓은 거를 제가 저장을 안 하고 그냥 제가 꺼버렸는지 어쨌는지 그 적어 놨던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 옷을 뜰 때는
또 한 단 한 단 무늬 보면서 뜨고 풀고 아마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러플 부분에서는 제가 겉뜨기 면에서 두 단을 늘렸거든요. 한 단은 겉뜨기 한 코하고 그리고 늘림 한 코하고 이렇게 쭉 해서 늘리고 그 다음 겉뜨기 면에서 겉뜨기를 두 코를 하고 그리고 코 늘림을 한 코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메리아스로 쭉 떠서 길이만 늘린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에 할 때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러플이 많이 이렇게 굴곡이 진다고 해야 하나?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이 옷에는 어울리는데 제 옷에 하기에는 지금 생각하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것도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 러플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또 이게 지금 빨고 이제 한 번 입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러플 부분이 좀 이렇게 옷에 닿고 막 이러면서 좀 눌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가? 이 정도 괜찮은가? 저한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너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김뜨개님 레시피들을 보다 보면은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조금 안 맞거나 그래도 이제 괜찮다고 해주시고 이제 특히 코 줍는 부분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아무데나 찔러서 주워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이 둥근 카라 부분에서 코 줍는 거를 정말 제 맘대로 주었거든요. 네, 양쪽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분명히 안 맞을 거예요. 근데 별로 티 안 나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아, 그리고 제가 소매도 변형을 했어요. 소매는 고무단 빼고 이제 여기 팔 여기까지 다 뜨고 그리고 고무단만 새로 캐스트온해서 길이만큼 뜨고 바느질로 연결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뜬 그 필다 스웨터 있잖아요. 그 이름이 길어서 그냥 윌로우 스웨터라고 할게요. 그 스웨터가 목 부분을 따로 떠서 연결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도 굉장히 잘 입고 있는데 입을 때마다 소매랑 목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옷 뜰 때도 소매 고무단을 그렇게 해봤어요. 아이옷을 좀 넉넉하게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매도 이렇게 접어야 하고 손 닦을 때는 또 이렇게 걷어야 하고 이제 이러니까 신축성이 좋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저께 제가 그저께 처음으로 이탈리안 바인딩 오프 그거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먼저 알았으면 굳이 소매 고무단을 이렇게 따로 연결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소매 고무단을 연결을 했는데 뭐 연결 부위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바느질 무늬가 이렇게 가로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넥 부분에 하면 조금 포인트가 되고 그러면서 더 예쁠 것 같기는 한데 소매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 소매 고무단만 2.5mm 바늘로 떴어요. 그 3mm 바늘이 치아오고 줄 바늘로 있는데 케이블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5mm 바늘로 해서 떠줬습니다. 그리고 이 러플 부분에서 이제 늘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앞부분에서 단추 잠글 때 여기가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자꾸 이 러플이 위로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 밴드랑 여기 보면 여기 버튼 밴드랑 러플이랑 연결을 해줬어요. 이렇게 연결 위에를 바느질로 해서 연결을 해주고 여기 위에도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단추 있는 쪽은 러플 위에다 단추를 달아줬어요. 이렇게 딱 잠그면 단추는 이렇게 살짝 가려지면서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딱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30% 면이 섞여서 그런지 구김이 좀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편물을
이렇게 뭉쳤다 이렇게 피면 이렇게 구김이 좀 있어요. 근데 좀 툭툭 털면 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세탁 후에 코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뜬 느낌이 그대로 있거든요. 가지런하진 않고 좀 살짝 울퉁불퉁 하기는 해요, 편물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세탁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이제 건조대에 눕혀서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이게 좀 그 구김이 간다 그랬잖아요. 이 뒤에 이렇게 줄무늬가 생겼어요. 또 보면 그 잘 보일까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인가? 이렇게 줄무늬가 좀 살짝 생겼어요. 그 건조대 무늬가. 입으면 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거 또 다시 세탁하고 스팀하고 그러면은 좀 없어지겠죠? 이거는? 어제 외출할 때 이거를 아이한테 처음으로 입혀봤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막 엄마 고마워 막 이러면서 자기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고. 아빠한테도 가가지고 아빠 나 예쁘지? 막 이러고.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이 비카라 가디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떠봐야지 하다가 드디어 떠본 건데, 근데 제가 변형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작가님께도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국어 도안은 처음 떠본 거거든요. 한글이니까 술술 잘 읽히겠지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영문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도안을 잘 안 보나 봐요. 오히려 영문만 보다가 이제 한국어를 봐서 그런지 좀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한 문장을 읽는데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좋았던 게 도안에 보면 참고 영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변형한 부분 제외하고는 그 영상들 참고하면서 무난하게 잘 떴어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 옷 속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이 까마로즈 실 주문하면서 이제 이 실 주문하면서 뿌띠니트의 칼라스 원피스라고, 그것도 이제 아이 원피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뜰 실도 같이 주문을 했어요. 그게 이거거든요. 썬데이 실. 근데 색이 너무 어둡죠. 아이 옷 뜰 건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색이. 근데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어두워 보이진 않았는데, 직접 받아보니까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제 비카라 가디건을 뜰 생각이고, 올 가을쯤 뜨려고 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떠서 크리스마스 때 입으려고요. 그래서 그 아이 원피스에 뜰 실을 또 사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색을 직접 보고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파리에 베아숍에 갔다가 그 베르제르 실가게 거기 가서 실을 샀어요. 근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실을 사는 거라 실 색상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실이 색깔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실장에. 근데 같은 곳에 있었으니까 저는 다 같은 색인 줄 알고 그거를 5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실이 3개 다른 거예요. 실이 3개는 같고 2개는 다르고 이런 거예요. 근데 또 영수증을 보니까 계산하셨던 분도 같은 실을 5개로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신랑이 회사 근처니까 가서 교환해주겠다고 가져가더니 바꿔다 줬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산 실은 이겁니다. 베르제르의 실이고, 칼라스 아이 원피스 원작실이 이 산네스간이거든요. 근데 이 2개가 지금 실 성분이 같아요. 둘 다 메리노울 100%, 그리고 굵기도 3mm. 그래서 느낌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로 지금 원피스를 캐스트온해서 조금 떴어요. 근데 이게 원래 지금 캐스트온을 하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얘기가 있는데 이것 말고 이제 또 다른 실들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 것들이려고. 그래서 그 실이 올 때까지 이 샴페인 가디건 뜨고 그리고 새 실로 이제 내 거 떠야지 이제 그랬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임당 검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임당 검사 할 때 거기서 2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피 뽑고 뭐 시약 먹고 또 기다리고 피 뽑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신랑이 뜨개라도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래야겠다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샴페인 가디건밖에 없으니까 부피가 너무 크고 먼지도 날리고 그러니까 그럼 이 원피스를 바로 캐스트온을 해야겠다 하고 그날 이 실을 들고 피를 뽑으러 갔어요. 근데 결국 임당 검사를 그날 못 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따 뒤에서 더 해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아이 원피스, 컬러 원피스를 캐스트온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데요. 요만큼 떴어요. 지금은 경사뜨기 끝나고 레글런 늘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스와트를 안 내고 그냥 뜨고 있거든요. 그때 임당 검사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실 띠지에 적힌 이 게이지만 보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목이거든요. 근데 이거 목 너무 작지 않나 싶어요, 지금. 너무 작지 않나요, 목이? 이거 그냥 소매 같은데? 소매. 이게 아무리 겹단이지만 이게 머리가 들어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3, 4세용으로 뜨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탁 후에 좀 늘어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좀 작으면 나중에 둘째 태어나면 입히면 되겠네요. 좋은데요? 그때 둘째에게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또 실을 주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옷 2개를 뜰 분량의 실을 주문하고 그리고 책도 샀어요. 책도 2개나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 산 실이란 책들은 아직 배송이 되는 중이라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익숙한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샴페인 가디건 뜨던 거는 지금 이만큼 떴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지금 바디 다 뜨고 소매도 한쪽은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소매를 뜨는 중이에요. 한번 풀러가지고 다시 뜨는 거라 실도 막 잘라서 쓰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엄청 지저분하죠. 그리고 편물도 꼬불꼬불해져가지고 좀 예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뜨면서 지난주에 이제 이탈리안 바인딩 오프 그거를 처음 해본 거예요. 이거 이제 밑단 여기 뜨면서 제가 도안을 잘 안 보는구나 했던 게 지난번에 한 번 이거를 쫙 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돗바늘 마무리를 했었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 이탈리안 바인딩 오프 이거 해보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를 왜 이제 알았는지. 여기 밑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소매단을 했는데 확실히 소매단, 고무단이 훨씬 예쁘게 됐어요. 여기 하면서는 이제 실도 꼬여져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했어요. 실도 좀. 그랬더니 예쁘게 나왔어요. 여기 소매는. 근데 여기 밑단은 울퉁불퉁 좀 힘도 없어 보이고 그래요. 근데 다시 풀지는 않으려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면 또 요령이 점점 더 생기면서 나아지겠죠? 그리고 이 샴페인 가디건은 지금 다시 뜨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완성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달리는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 이 샴페인 가디건 뜨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소식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운전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작년 봄에 제 운전면허증을 프랑스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는 거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게 빠르면 9개월 정도 걸리고 뭐 늦으면 1년까지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고 별 소식이 없으니까 또 언젠가는 되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운전면허증이 배송됐다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집배원 아저씨한테 면허증을 받았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신분증인 거죠. 그렇게 받고 보니까 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기분도 이상하고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당당히 운전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이제 국제면허증이었으니까 그거를 계속 갱신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하죠. 그리고 이제 면허증도 있겠다. 저 요즘에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운전 연습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막 핸들 막 이렇게 잡으면 손 덜덜덜 거리고 막 손에 땀 나고 다리에 힘들어가고 그리고 꼭 신랑 보호 아래 신랑이 있어야지 운전하는 게 편해요, 마음이. 근데 막 그렇게 이제 운전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가까운 거리는 혼자 차 끌고 다녀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아이 학교 쉬는 날에 아이랑 둘이 차 타고 이제 플레이모빌 다녀왔거든요.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플레이모빌이 차 타고 가면 금방 가요, 진짜. 거기 가서 장난감 가지고 진짜 한참을 놀다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 그 회전목마도 있어가지고 회전목마도 타고 그리고 또 집 근처에 이제 공원이 있는데 제가 배가 점점 불러오다 보니까 아이를 유모차 태워서 공원까지 이제 다녀오는 게 너무 숨이 차더라고요. 근데 또 올라가는 것도 좀 이제 언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는 차 끌고 갔다 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운전하는 게 좀 재밌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도 항상 조심은 해야겠죠. 근데 아직 초보다 보니까 이제 운전하는 게 막 여유롭지는 않아요. 그래도 용기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아직도 그 홍보항이라 그러는데 그 로터리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는 아직도 정신을 쏙 빼놔요. 막 거기 이렇게 돌다 보면 내비를 볼 새도 없고 그 이제 돌다가 나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돌고 또 돌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아직 그렇게 막 돈 적은 없는데 그 이제 로터리 그게 좀 힘들기는 해요, 아직. 근데 또 하다 보면 로터리도 익숙해지겠죠? 아,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 이제 파리 근교 도시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가 샤르트르라는 도시인데 저희 집에서 1시간 걸려요, 가면. 근데 아마 파리에서 가면 1시간 20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갈 때 제가 운전해서 갔잖아요. 막 고속도로 타고 130으로 밟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저는 이미 지쳐버려가지고 신랑이 운전하고 그래서 진짜 나중에 여행 갈 때 여기는 차 타고 오래 가니까 막 남부 같은데 이렇게 가려면 한 9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걸린대요. 구석구석 가면은 진짜 더 걸리는 거죠. 뭐 며칠 막 1박 2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은 신랑이랑 나눠서 운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신랑 혼자 있었는데. 그리고 신랑도 이제 제가 운전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제도 이제 나갔다 왔는데 다 제가 운전해서 갔다 왔거든요. 신랑 옆에 타고 같이. 그랬더니 신랑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편한가 봐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건데, 그 신랑이랑 어디를 갔는데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면은 이제 신랑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운전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라고. 근데 이게 저희 어머님이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잘하시고 또 좋아하세요, 운전하시는 거를. 그래서 막 여수도 당일로 다녀오시고 그러세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이제 아버님이랑 외출을 하셨다가 아버님이 이제 술 드실 상황이 되면 아버님은 술 한잔 하시고 어머님이 이제 운전해서 들어가시고 이제 그러세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내가 운전을 하면 꼭 저렇게 해보겠노라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날이 오면 그땐 진짜 당당히 운전을 해서 오겠죠? 신랑도 믿고 맡기겠죠? 아,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여기는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운전면허증 따는데 한 1년이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초보를 떼는 건가 했어요. 그래서 초보라고 써져 있는 차도 저는 딱 한 대를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건데 초보 운전이 초보라고 붙이지 않고 그 차들 보면 차에 알파벳 A라고 붙어 있는 차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초보더라고요. 근데 그 스티커가 다 통일되어 있어요. 색상이랑 글씨랑 그 크기까지 다 통일이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저랑 신랑이랑 이제 그거를 보고서는 아니 저게 대체 무슨 뜻일까 이랬거든요. 꼭 무슨 자동차 정비받고 받는 그런 스티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아 그런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초보 스티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달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는 자석으로 나오나 봐요. 근데 자동차 겉면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은 생각인데 그거 겉에다 이렇게 붙이면 누가 또 이렇게 떼가진 않겠죠? 누가 떼갈 것 같아, 그것도. 그 샤르트르라는 도시를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그 도시 구경했던 이야기를 한번 짧게 해볼까 합니다. 도시가 워낙 작아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 샤르트르 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많은 도시들이 그렇기는 한데 정말 다 걸어서 구경할 수 있는 크기? 근데 거기가 이제 유명한 게 성당이 유명하더라고요. 그 성당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고딕 양식이랑 로마네스크 양식을 같이 볼 수 있는 성당이래요. 근데 그게 지어진 시기가 달라서 그렇게 다른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딕이랑 로마네스크 느낌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고딕은 어둡고 탑이 뾰족하고 높고 그리고 로마네스크는 또 밝고 그리고 막 그렇게 뾰족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 성당에 탑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양이 두 개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각각 다른 시기에 지어진 거겠죠? 그리고 내부에도 어느 한쪽은 굉장히 어둡고 어느 한쪽은 밝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풍겨지는 그런 성당의 웅장함? 이런 효과가 또 있더라고요. 다른 성당들은 좀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일반적인 똑같은 색깔에 비슷하게 다 예쁘고 이제 이랬는데 이 성당은 좀 느낌이 달랐어요. 그렇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서 묘한 다른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그리고 입구가 두 개인 거예요. 보통 성당이 앞에가 제일 크잖아요. 노트르담도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작은 문들이 옆에 있기는 하지만 메인 문은 앞에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당 들어가는 입구가 정면에도 이제 있고 그거보다 더 화려한 입구가 성당 옆에 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성당이 유네스코에 지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한가 봐요. 샤르트르 대성당. 그렇게 성당 구경하고 점심은 크랩을 먹었거든요. 크레프? 그 크랩집 맛있었어요. 맛집이었나 봐요. 애기가 원래 크랩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그 크랩 한 장을 다 먹는 거예요.
저랑 사이즈가 똑같았던 것 같은데 엄청 잘 먹어요. 또 뭐 워낙 작은 도시라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좋았냐면 집에서 1시간 정도 나온 건데 도시 느낌이 너무 다르니까 진짜 어디 지방 도시 놀러 온 기분이었어요. 프랑스 도시들이 파리 아니면 웬만하면 다 작아요. 도시도 작고 건물도 작고 길도 작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도시를 걸으면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때 또 이제 햇빛도 나고 그래가지고 햇빛 받으면서 걸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또 관광지도 아니니까 한적하고 여유롭고 그렇더라고요. 근교도시 갔다 온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 신랑한테 우리 또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갈 곳을 또 찾아보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파리를 나갔어요. 근데 역시나 와 파리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큰데 또 너무 예뻐. 파리가 근데 정말 예쁘긴 예쁜 것 같아요. 예쁘긴 예뻐요. 이러다가 이제 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정말 커 보여요. 그 건물도 엄청 높고 도로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한강도 크고 그러니까 한국이 엄청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기분 좋게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임신한 지 26주가 됐어요. 이번 주가 26주. 그래서 임당 검사를 해야 하는데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원래는 지난주에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는 임당 검사 하기 전에 12시간 금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단백뇨 수치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이번에 한 10일 정도 식단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막 먹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임당 검사 하러 가는 곳이 라보아뚜아라는 곳인데 피 뽑고 이제 주사 맞고 이제 그런 곳인데 이제 거기가 원래 예약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다릴 거 생각하고 이제 문 열기 전에 갔어요. 문 열기 전에 갔는데도 앞에 대기줄이 있는 거예요. 막 해도 안 떴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도 안 뜬 시간이니까 추우니까 신랑이 대신 줄을 서고 이제 저랑 애기는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애기 원피스, 그 칼라스 원피스, 그거를 차 안에서 캐스트온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40분 정도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임당 검사를 예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때도 예약 없이 가서 기다려서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산부인과 선생님 만났을 때도 그때도 임당 검사 잘 하라고 그랬거든요. 대기줄이 워낙 기니까 요즘에 잘 하고 오라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다릴 생각을 하고 이제 간 거죠. 예약 없이. 근데 제가 지금 다니는 여기는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결국 검사를 못 받고 그냥 예약만 잡고 온 거예요. 아, 근데 진짜 그날만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날 검사 끝나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 하고 뭐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랑이 이제 검사 받고 나면 그날 삼겹살 파티 하자고 하려 했대요. 또 생각하니까 먹고 싶네요, 삼겹살. 그래서 이제 예약한 날짜가 내일이에요. 임당검사 내일 아침 8시에 예약이 돼 있어요. 검사하러 갈 때 아이 원피스 뜨는 거 그거 가지고 갈 거예요. 가서 이제 2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대기하면서 뜨려고. 그래서 어쨌든 내일 오전까지는 먹는 거를 좀 더 참아야 돼요. 제가 이번 임당 검사에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저희 엄마가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산부인과 갔을 때도 제 거 피 검사한 거 수치 보더니 이제 가족 중에 당뇨 있는 사람이 있냐고 해서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당뇨가 있으셨다 이제 얘기를 하고 저는 당뇨는 없는데 단백뇨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때보다 더 나이도 더 들기도 했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첫째 때는 임당 때는 그래도 무사히 지나갔고 거의 만삭쯤 됐을 때 단백뇨 수치가 높아서 그때 다시 재검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딱 커트라인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나이도 들었고 이제 수치도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하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하면 잘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네요. 아무튼 내일 검사 잘 받고 결과가 잘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뜨개는 이 샴페인 가디건을 계속 떠서 다음 영상에서는 F5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뜨고 싶어요, 이 샴페인 가디건. 그리고 주문했던 실이랑 책이랑 받으면 그 얘기도 다음 영상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뜨개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